고대 이집트에서는 지금의 수단 북부와 이집트의 남부 지역을 누비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자적인 케르마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나일강 계곡을 따라 형성된 이 문화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독창적인 고유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 문화의 주인공은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쿠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쿠시 왕조를 열었던 최초의 인물은 알랄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기원전 1070년으로 추정합니다. 알랄라는 나파타를 수도로 정하고 독자적인 왕국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누이를 아문 신전의 사제로 보내고 여러 곳에 사원을 지었습니다. 초기 쿠시 왕조는 선진 문물인 이집트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쿠시 왕조는 고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에디오피아로 불리었습니다. 호머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에디오피아를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얼굴이 검게 탄 흑인의 나라였습니다. 누비아의 피라미드는 고대 기원전 1000년경 쿠시 왕국의 통치자들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오늘날 수단의 북쪽에 있는 누비아로 알려진 나일강 계곡의 지역은 과거 세 개의 쿠시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이와 함께 쿠시 왕국의 최초의 수도는 케르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파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왕국은 메로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비아의 피라미드는 대부분이 황화암과 사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고대 누비아의 왕들은 이집트의 장례 방식이 변경된 지 1000년 이후에 자체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누비아에서는 기원전 751년 엘쿠르에 처음으로 피라미드가 건설됐습니다. 누비아 양식의 피라미드는 신왕국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이집트의 사적 엘리트 가족 피라미드의 한 형태를 모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보다 2배가 많은 누비아 피라미드가 남아있습니다. 이 가운데 40여 개의 피라미드는 1830년대 이탈리아의 보물사냥꾼이었던 주세페 페일린에 의해서 상당수가 철거됐습니다. 누비아 피라미드는 왕과 왕비, 나파타와 메로에 지역에 살았던 부유한 시민들을 위한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이들 중 첫 번째는 카슈타 왕과 그의 아들 피에의 무덤을 포함해 엘쿠르에 세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여왕들을 위한 14개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유명한 전사 여왕이었습니다. 나파탄 지구의 피라미드는 나일강 건너편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피라미드는 21명의 왕과 52명의 여왕, 그리고 왕자들의 매장지였습니다. 이들의 시신은 거대한 황암 석관에 안치됐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누비아 피라미드 유적지는 하루툼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메로에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로이트 시대에는 40명이 넘는 왕비와 왕들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와 함께 메로에 지역이 위치한 누비아의 피라미드에서는 무덤방의 벽에 새겨진 부조와 벽화를 포함해서 수많은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물건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2마리의 코끼리를 들고 있는 거인을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거인은 누비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인으로 붉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79년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거인족의 후예들이 기원전 13세기 여호수아의 통치 기간 중에도 존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벽화를 보면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사람들의 키가 5m에서 6m에 달하는 거인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들 거인 한 사람이 4톤에서 5톤 무게의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근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누비아 문명을 간직한 아프리카의 수단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의 요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만은 길고도 찬란합니다. 6650km 길이의 나일강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한복판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한 백나일과 에디오피아 고원에서 시작한 청나일이 수단 수도 하루툼 부근에서 합류해서 하나의 줄기로 흐릅니다. 그래서 수단은 남쪽의 검은 아프리카, 동북쪽의 에디오피아 고원, 그리고 북쪽의 이집트 문화를 고루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를 비롯해 남쪽 특산물을 북쪽으로 옮기고 이집트로부터 고대 문물을 흡수해서 남쪽으로 전파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누비아로 불렸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부, 그리고 중부를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누비아는 처음에는 이집트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70년 무렵 쿠시 왕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보다 빠른 시기였습니다. 이 나라는 기원 후 350년까지 존속했습니다. 1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나라의 왕들이 기원전 760년부터 656년 사이 이집트의 파라오로서 누비아와 이집트를 모두 통치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에서는 이들의 시기를 제25왕조로 불렀습니다. 쿠시 국왕 카슈타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에 오른 뒤
5대에 걸쳐서 대물림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들을 블랙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고대 나일강 유역을 통일했던 블랙 파라오들은 이집트의 풍속대로 피라미드에 묻혔습니다. 그렇지만 피라미드를 세운 것은 자신들의 고향인 누비아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북부 수단에는 엘크루 유적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수단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유적입니다. 한편 누비아의 피라미드를 축조했던 쿠시 왕조는 오랜 내분을 거치면서 약화됐고 아라비아 반도 예멘에서 출발해 에디오피아에서 세력을 키웠던 악숨 왕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악숨 왕국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시바용의 자손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왕국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비아 사람들은 훗날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풍속은 물론이고 언어까지 아랍화됐습니다. 이들은 피부가 그렇게 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과 족도 부근의 흑인의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인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랍인들과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단에서 누비아인들의 후손들은 북부와 중부에 걸쳐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슬람을 따르면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